네,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경쟁적으로 방어하려는 역환율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여파인데요.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을 우려한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고통에 신음하는 중 달러 강세에 수입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환율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두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역환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산용했습니다. 역환율 전쟁. 네, 예. 역환율 전쟁.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일단 역환율 정책을 설명을 하려면 환율 전쟁부터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게 유지가 될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그 추세가 자신들의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데 주력했던 것이 환율 전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은 높아지게 되죠. 고환율 정책을 쓰는 거였는데 이제 무역 수지를 개선해가지고 어쨌든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건데 그때는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가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미국 달러 가치, 일본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그 돈이 많으니까 더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타국의 그 통화 가치가 높게 갈 수밖에 없도록 네네.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웃 나라를 굶기면서까지 이렇게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재무장관이 그때 좀 열받으셨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환율 그렇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이웃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환율 전쟁이 크게 확장이 됐던 게 미중 무역 갈등이에요.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는 상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그러니까 뭐 마치 그 뭔가 낙인이 찍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었고 범죄국가 느낌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견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잠시 좀 물을 마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환율이 1,300원대를 뚫으면서 계속해서 환율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에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에 대응해 각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킬 수 그리고 높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환율 전쟁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역환율 전쟁을 제가 설명을 다 못했어요. 네, 이어서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경쟁이라고 본다면은 반대로 지금은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도 이런 역환율 전쟁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칭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인플레를 잡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해당 통화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 자꾸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공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 아주 지금 인플레에 거의 폭격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또 몰려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 역환율 전쟁에 지금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 바로 아까 질문을 드렸던 달러 네. 강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 텐데요. 각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일단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그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5차례나 연속해서 금리를 잇따라서 금리를 올렸었고 그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서 외환시장 방어에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 때문에 외환 시장의 안정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물가가 지금 불안한,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을 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 역환율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아야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공포가 생기고 나가야겠다, 팔고 나가야겠다라는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들이 과열이 되면은 시장은 더 빨리 좀 붕괴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이 안전하다는 것, 우리 경제가 이 통화 가치가 반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에 한미 통화 수합이 맺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달러 수합으로 이제 핵심 국가들에게 조금 공급을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복원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미국이 인플레에 좀 안이하게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대응이랑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을 이제 온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에 대한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금모으기 해야 하나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외환 고관을 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까요? 이거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 이제 달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내다 파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외환 고관을 열 수밖에 없는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줄었을 정도로 환율 하락을 방어하는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태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달러를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 외환 보유국인 일본도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반년 만에 한 8%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설명을 했는데 일부 국가가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했을 때,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8위 국가였었는데요.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써서 달러를 많이 팔아가지고 5월 말에 그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가 9위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지금 1분기로 치면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80억 달러 정도를 매도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 원 환율 아시다시피 1,300원까지도 육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이 환율 방어에 더 많은 외환 보유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환율이 중요하냐? 환율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오르고 우리나라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네. 수출에는 좋겠지만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생산자 물가를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시차를 두면서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율과 인플레의 관계는 상당히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환율과 인플레의 관계는 상당히 깊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년 만에 1,300원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의 값, 그러니까 금리를 더 쳐주는 나라로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올려줘야지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5차례 인상을 했었고 13일 다음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도 또 그만큼 그 폭만큼 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물가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기도 하고 또 통화 가치도 방어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텐데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채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인플레 방어라든지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의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어야 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와 역환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하반기 투자 관점 잘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